3포인트로 넘어갑니다. 대범 이노베이션의 조성일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준비한 세 가지 포인트, 그 가운데서 첫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전기차입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이를 예방하는데 그 기술력이 활용되는 종목군들은 테마를 이루고 강세 흐름을 띠기도 하는데요. 한 주 전에 이 시간에도 저희가 비슷한 주제를 이야기를 나눴었고, 당시에 이와 관련해서는 실리콘 응급제하고 전고체 쪽 보자 얘기를 콕 집어서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 주 지났는데 새로운 뉴스 계속 나오는데 이 화재와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언론에서도 너무 자극적인 내용들만 하고, 지금 해외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간헐적으로 있는 이슈일 때도 지금 이럴 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조회수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자극적인 내용은 나오면서 지금 투자 심리도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오히려 이제 전기차 시장은 어렵지만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요 사회면 시간이 아니라 네. 주식 시간이니까 관련해서 우리가 수혜해 볼 수 있는 섹터에 투자하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할 텐데, 우선 지금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이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8월달 지난주에도 정부가 한번 임시로 회의를 한번 했었지만, 원래 계획은 9월달 초에 전기차 화재에 관련한 세부적인 방안이 정보가 나올 걸로 보였는데 좀 더 앞당겨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8월달, 이제 지금 뭐 8월 20일 때지만 8월 내에 아마 이번 주 아마 제 생각엔 다음 주일 것 같은데, 다음 주 내에 정부가 이제 서로 정치권에서 합의를 하고 회의를 하면서 다음 주쯤에 대책을 나올 걸로 전망되는데, 지금 배터리 화재 관련해서 다양한 지금 세부적인 그런 이벤트들이 지금 테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었어요.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린다면, 최근까지도 오늘까지도 주목받고 있는 그런들을 본다면 배터리의 화재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내부에 설치되고 있는 부분들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오늘 급상승 나오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속 충전기 관련한 부분에서 우리가 PLC 모뎀을 장착한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수혜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BMS라고 하는데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 그래서 배터리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면서 과충전이나 다양한 이상이 있었을 때 바로 즉각 모니터링을 해주는, 센서를 알려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2주 전부터 해서 2주 전, 지난주, 이번 주 3주 연속으로 해당하는 전기차 화재라는 큰 테마 내에서 말씀드렸던 세부적인 대안들이 번갈아가면서 상승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실리콘 응급제 관련 기업들은 조금은 좀 쉬고 있고, 네. 오히려 지금 어제와 오늘 전고체 쪽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좀 궁금했던 게 네 가지 대안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해서 화재를 차단하겠다는 건지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늘 좀 상승하고 전고체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아시겠지만 원래 액체로 이루어져 있는 전해질이 고체로 바뀌면서 기본적으로 양극과 음극이 쇼트날 수 있는 부분을 원천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예전부터 이제 이론적으로는 과거에부터 나왔던 내용이지만, 실제 이거를 뭐 시험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양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웠던 상황이고, 뭐 일본의 토요타를 시작해서 국내 기업들도 대형 3사가 다 같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다면 이제 전고체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뭐 NCM 배터리나 LFP 관련해서 더욱더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덜하다 보니까 주목받고 있는 부분인데, 더불어서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도 높아요. 그래서 한 번 충전한 다음에 주행 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2022년, 23년 내내 한 번씩 2차 전지가 좋을 때마다 순간적으로 상승했던 적은 있었는데, 다들 시장의 의문점은 뭐였냐면, 전고체 배터리가 빨라봤자 지금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원래 2020년 초반에 한다고 했다가 점점 매년마다 미뤄지면서 이제는 2020년대 후반, 30년 초를 얘기하고 있고요. 네. 국내 배터리 3사 기업들도 빠른 기업 해봤자 양산 목표로 삼성 SDI가 2026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황화 리튬계가 먼저 좀 가장 중요한 전고체 배터리의 세부적인 부분인데, 이거의 앞단계로 불려지고 있는 부분도 LG 엔솔이 2026년에 양산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또 뒤로 미뤘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단기적인 그런 대안으로 투자 심리가 좋은 것은 우리가 투자로서 이용할 줄 알아야겠지만, 멀리 볼 수 있는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런 관련 테마로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해당 부분에는 양산이 되고 관련된 차들이 탑재한 차들이 많아져야지 정말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2026년도 좀 어렵고요. 네. 27년, 2030년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양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고가이기 때문에 이 고가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수가 매우 적을 것이다. 전기차에서 지금 나온 전망으로는 2020년대 후반 된다 하더라도 전고체 배터리 양산한다 하더라도 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전체 전기차에서 1%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회의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기술력이 너무나 어려운 분야다. 그래서 지금 화재 관련해서 부합받아서 너무나 하락했던 상황에서 단기 반등 나온 것은 좋고 이걸 통해서 8월 다음 주쯤에 전망되고 있는 정부의 대책이 세부적으로 나올 때 그 전까지를 우리가 DDA로 하면서 매매하는 것은 좋지만 관련 종목이 있는 분들은요 다음 주 중을 DDA로 보면서 관련 종목들 조금씩 야금야금 좀 수익을 실현하시면서 가져가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일단은 좋다 이렇게 네네. 보셨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정말 장기적인 부분인데 네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양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짧게 봐야 한다 네.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완속 충전기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배터리에서 과충전되는 거를 방지하는 부분이 우리가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전력선 통신이라고 해서 PLC 모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 전문가가 아닌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모뎀이 없는 완속 충전기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 강하게 이번에 얘기를 나오고 있죠. 하는데 이 PLC 모뎀은요. 배터리 충전량이 95% 이상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충전대한 부분을 과충전하지 않게끔 제어해 줍니다. 이거는 2차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충전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충전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급속 완성 충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충전기 내에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물론 뭐 얼마 전에 현대 기아차가 배터리 처음에 만들었을 때의 배터리의 성능의 100%까지 다 충전돼도 뭐 이상 없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지만 맞아요. 지금의 어쨌든 그거는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실제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대안에 대한 명확한 대안 제시가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왕속 충전기에 들어갈 수 있는 PLC 모뎀의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한 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 뭐 있어요? 우선은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릴게요. 네네.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면 제가 전고체 배터리와 그다음에 우리 PLC 모뎀 이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네.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관련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종목들을 줄줄 깰 만큼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고른 종목들은 총 3가지입니다. 3가지라서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했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오늘 화면에 보이는 상한가 기록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 종목은 전고체 배터리에 사용되는 고체 전해질. 여기에 원료가 2가지가 있는데 그냥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가 황화 리튬입니다. 황화물계의 전고체 배터리인데 이 부분을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정말로 양산되고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란 말이죠. 또한 초고가이기 때문에 당장 채용할 수 있는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나 수요가 급증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투자는 기대감과 단기 수급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본다면 전고체 배터리에서 지금도 오늘 상한가 기록했지만 뭐 내일뿐만 아니라 차후에 뭐 8월 달 말에 대책 나온 이후로 9월 달, 10월 달에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 나올 때는 충분히 처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한농화성이에요. 한농화성인데 이 종목은 특히 이 종목도 화재에 강점받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주목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보면요. 차트상으로 제가 선을 그어보면 특히 18,000원 라인 제가 지금 선이 지금 이 부분 선이 들 수 있는데 보면 지금 작년 2월과 올해 4월, 6월 내내 보면 18,000원 라인을 돌파하면 3월달만큼 상승이 나왔고 그 부분에서 돌파하지 못하면 눌렸던 중요한 라인이니까 18,000원이 올해 매우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어제 그리고 특히 오늘 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만큼 관련 종목 중에서도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특히나 강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단기에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CIS 좀 말씀드릴게요. CIS는 이 종목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 기업은 이제 이 기업은 원래 2차전지 배터리에서 이제 장비하는 쪽 공정 관련 기업인데 특히나 이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서
가장 먼저 양산 로드맵에 앞서 있는 삼성 SDI와 함께 일을 하면서 전고체 전지 양산 장비를 개발하는데 협력하고 있는 기업,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 종목 오늘 상승 흐름 보면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요. 이 부분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완속 충전기에서 PLC 모뎀이 있습니다. 이 종목으로 저는 한 가지 종목이 있는데, 자, 그리드 위즈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최근에 8월 초까지 밀렸다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매우 기분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PLC 모뎀 제조 국내 압도적인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거의 90% 점유율 갖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30%로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 PLC 모뎀을 장착한 완속 충전기가 개발되고 있다 보니 이런 트렌드에서도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도 전기차 시장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거쳐가야 할 그런 과도기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제가 좋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대안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 두 가지, 전고체 배터리와 PLC 모뎀 관련된 종목군으로 압축을 쭉 해주셨어요. 전기차 화재 소식과 관련해서 또 종목군들 강세 이어져서 첫 번째 포인트 짚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화려하게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미증시에서의 빅테크의 강세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테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 골드만삭스에서 긍정적인 평가 레포트도 나왔고 거기에 직전 고점이 $140죠. $130에서 간밤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직전 고점도 넘어설 수 있을지, 국내 반도체주들도 그렇다면은 이런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견 주실까요? 네, 우선은 최근에 7월 말과 8월 달에 전 세계 주식시장을 힘들게 했던 이제 경기 둔화 우려, 또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결되면서 점점 다시 한번 또 빅테크 기업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따져봐도 북미 시장이든 국내 시장이든 올 하반기에도 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섹터가 몇 없습니다. 그중에서 특히나 북미권에서도 한동안은 7월 말과 8월 초에 시장이 꺾였을 때 거 봐라, 지금 올 상반기는 내내 우리가 빅테크 7가지 기업, 그런 기업에만 쏠렸는데 그런 쏠림 현상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무너진 거 아니냐, 회의적인 내용은 나왔지만 다시 한번 또 돌이켜보면 올 하반기에도 여전히 상반기에 이어서 올 하반기에도 그런 빅테크 기업들, 소수 기업들 말고는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기업들이 뚜렷하게 또 없습니다. 한다면 지금 이제 올 하반기 때에 미국이 9월, 11월, 12월에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또한 경기가 우리가 둔화되는 부분이 경기 둔화되는 우려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 정말 주식하기에 좋은 환경들이 마련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투자자들은 더욱더 하반기 때 숫자가 증가할 수 있는 기업, 안정적인 기업을 투자할 것 같은데 여전히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그 대안은 빅테크, 특히 반도체와 AI다. 또다시 투자자들은 의견을 좁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내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반도체 기업들도 최근에 낙폭이 컸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올 하반기에 꺾이지 않을 부분이 뭐냐면, 실제 주식시장이야 흔들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업황에서 보면 HBM에 대한 수요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꺾이지 않고 수요가 급증한다. 그런데 그 수요만큼 공급량은 여전히 부족하다. 설사 이번 8월 달 중이나 또는 9월 초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양 HBM3E 8단, 12단 이 부분은 인증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실제 양산과 납품은 4분기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HBM에 대한 공급 부족은 여전히 이어진다. 이게 매우 굳건한 투자 아이디어인데 하반기 때 우리가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요, HBM을 만들기 위해서 점점 더 물량을 늘리다 보니 제한되어 있는 시설 투자 내에서, 웨이퍼 내에서 HBM 만들 때 반대로 D램도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D램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에서 D램을 만드는 부분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D램 값도 상승한다. 결국에는 하반기에는 경기가 둔화되는 우려도 줄어들 수 있고요. 금리 인하되는 부분도 있고 HBM 공급 부족, D램 가격 상승. 정말 대부분의 부분들이 다 호재로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투자할 줄 알아야 한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거는 다음 주입니다. 29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요. 제가 준비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엔비디아 오늘 차트와 지금까지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한 실적치와 전망치를 보는데 이 부분은 아니고요. 다음 부분 보시면 지금 오늘 새벽에 대한 마감 엔비디아 차트인데 보시면 거의 정고점 대부분 다 왔죠. 상당히 지금 2주일 만에 $100 초반대에서
30% 이상 급등하게 오르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이번 사이클 때는 아마 다음 주에 실적만 잘 나온다 한다면, 또한 시장이 전망하는 그런 가이던스에 또다시 잘 유지해 준다면 이번에 사이클 때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힘 있는 모습 나올 전망인데,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더욱더 좀 더 무게가 쏠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도체 기업들 너무 꺾여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HBM과 D램의 성장서에 함께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도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된 종목 어떤 쪽 보세요? 네, 종목들 사실 좀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한 두세 종목만 자세히 말씀드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언급만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화면에 보시는 PSK 홀딩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 이제 특히나 D램도 D램이지만 HBM 분야에서 우리가 HBM에서 이제 D램을 여러 8단이든 12단이든 쌓다 보면 그만큼 이제 쌓을 때 열 압차가 되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리플로우런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매우 중요한 장비입니다. 또 더불어서 이 쌓여있는 D램에 1024개의 매우 미세한 그런 구멍을 뚫어대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당연히 물리적으로 뚫다 보니까 부스러기 같은 거 나온다. 그런 부스러기나 찌꺼기를 제거하는 디스컴 장비를 둘 다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가 만드는 장비 두 가지 다 중요한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HBM 만드는 기업 세 가지 기업에 다 납품하고 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한 기업인데, 차트 보시면 이제서야 막 다시 21선 저항을 뚫었습니다. 저는 좋은 찬스라고 보고 있고요. 내내 매도했던 주포인 기관이 최근 2주 동안 다시 한번 바닥에서 매수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요, 이오테크니스를 말씀 좀 드릴게요. 이오테크니스도 마찬가지로 내내 4월부터 밀리다가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D램도 그렇고 매치도 그렇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D램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우리가 D램 더욱더 미세한 선폭을 그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더 성능 좋은 D램 만들기 위해서 이때에 이오테크니스가 갖고 있는 매우 고성능의 그 레이저 장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더불어서 HBM 분야에서도 여러 D램들을 웨이퍼 뒤를 깎는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세부적인 HBM에 대한 공정에서도 이오테크니스의 고차원의 레이저 장비들이 필요하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TSMC도 뚫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익 IPS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한미반도체와 주성엔지니어링은 다들 아시는 종목 같아서 원익 IPS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이 기업 차트는 지금 이 상황인데, 네. 아래 좀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에서는 아래 선이 빨간색 선은 기관 투자들의 물량이 쭉 사고 있는 물량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고, 파란색은 외국인입니다. 근데 특히 지금 주가 흐름은 3만 원대, 4만 원대 갇혀있는 부분이지만, 최근에 두 달 동안 기관도 물량 강하게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도 지금 한 달째 강하게 매수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원익 IPS인데,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네요. 이런 때가 찬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메이저들이 꾸준하게 물량을 오랫동안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동안에 주가 흐름은 정체돼 있거나 횡보할 때, 네. 이런 때가 우리가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종목 같은 특히 이제 D램 쪽에서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증창이라는 공정에서 우리가 PECVD라는 장비도 있고 ALD라는 장비도 있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한 수요가 더 급증할 수 있는 트렌드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가장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 원익 IPS다. 이렇게 좀 탑3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HBM 쪽, 그러니까 AI 반도체 쪽, 레거시 쪽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전방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착안해서 우리가 볼만한 반도체 소부장 섹터 종목 세 가지를 콕 집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중요한 증시 변곡점 체크라고 달아주셨는데, 변곡점이 올 거라는 건지 아니면 지난 급락을 변곡점으로 보시는 건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잘 오르고 있습니다. 마침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상승할 때 너무 V자보다는 그래도 21선 저항선은 못 뚫고 좀 밀릴 걸로 보였는데, 시장은 그만큼 오히려 더 그보다 강한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코스피도 지금 제 차트에서는 노란색 선이 21선, 일봉 차트에서 21선인데 마침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뚫고 안착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역시 똑같이 3거래일 연속으로 21선 위에서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번 반등이 꽤 강한 반등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을 증명하는 부분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준비한 화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코스피 200과
외국인들의 선물 투자와 관련한 매매 관련한 동향 봤을 때 항상 우리가 단기 하루 이틀 흐름은 좀 다르겠지만 네. 뭐 1, 2주나 좀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이렇게 좀 멀리 보는 측면에서의 그런 동향들은 국내 지수는 항상 외국인들의 선물 지표의 순매수 동향과 흐름과 같이 갈 수 있는데 제가 준비한 화면이 하나 있거든요. 네, 보여주시면 외국인들의 최근에 5개월 동안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빨간색 선이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 순매수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강하게 순매수하고 있죠. 털어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최근 제가 봤을 때 강한 모습이다. 또 오늘도 강하게 순매수를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를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데 변고점이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 반등이 좀 더 이어지고 9월 10월에도 더 흐름이 이어진다 한다면 8월 달에 있을 곧 다가올 수 있는 지표나 이벤트가 매우 중요하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 특히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일 날 밤 11시쯤에 파월 의장이 금리 관련해서 발표할 전망인데, 금리 관련해서 본인의 의견을 발표할 전망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9월과 11월 달 FOMC 때의 흐름들을 체크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한 다음 주 29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 변곡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비중이 크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 두 가지만 더 잘 넘어간다 한다면 우리 시장, 우리가 흔히 영국의 동화에서 나온 내용인데 골디락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기의 상황,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좋은 상태, 골디락스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이번 주 잭슨홀 미팅, 다음 주 엔비디아 이 두 부분만 잘 넘어간다 한다면 9월, 10월 달에 매우 좋은 시장의 모멘텀 기대도 좋다.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뵐 때는 그중에서 하나 정도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하나 정도만 나오겠네요. 잭슨홀 미팅 결과는 다음 주 오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그 다음번에 또 소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